안녕하세요. 스크랩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증권가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의 북리뷰한 영상을 요약 정리해왔습니다. 오늘의 스크랩은 김작가TV에서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3일에 걸쳐 방송한 영상입니다. 피터 린치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증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주식을 잘하느냐 물어봤을 때 존 네프와 피터 린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로 키워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13년 동안 누적 수익률은 2703%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2, 300억의 자산을 수십조 원으로 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월가의 3대장으로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있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의 책을 보면 당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주식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자신이 좋아하는 멕시칸 식당의 주식을 사고 아내분이 좋아하시던 스타킹 회사의 주식을 사며 해치백 자동차인 클라이슬러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투자를 엄숙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자라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로 칵테일 파티 이야기가 있는데 증시가 좋지 않을 때 파티를 가면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또 파티를 갔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에게 주식에 대해서 코치를 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매도 타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고 비관적일 때 건전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강세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의견이 합일돼서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사라진 시기가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그것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11살 때부터 골프장 캐디로 일했었는데 그때부터 고객들의 주식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델리티 사장인 조지 설리번의 캐디로 일하게 되고 그 후에는 인턴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애널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금융권에서 일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는 어릴 때 좋은 환경 때문에 돈과 빨리 친숙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보다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상사와 고객들에게 매수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투자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적 기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도 비난받지 않는 대형주인 IBM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름을 알고 있는 종목에서 10배, 100배 오르는 기업이 나올 수는 없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매달 수익률이 자신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힘들다고 합니다. 호재와 악재에 따라 단기 투자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도 보지 않는 종목을 일찍 매집 관리해야 큰 성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람직한 매수 신호는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할 때거나 세금을 내면서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라고 합니다. 내부자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매수 신호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할 때라고 합니다. 대주주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공시의 의무가 없는 일반 직원들이 샀을 때가 더 큰 호재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의 이유는 물타기라고 합니다. 채권과 주식의 정해진 자산 비율에 따라 리밸런싱을 잘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좋은 회사를 저가에 매수하기가 쉽고 대형 기관들의 좋은 수익률은 환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외된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10배가 오르는 종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산업일수록 신규 경쟁자들이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누구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산업은 공급 과잉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업, 성장이 없어 보이는 산업 속에서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기업, 내부자가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는 기업, 이익 성장률이 PER보다 더 빠른 기업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집 근처, 쇼핑몰, 직장 주변을 잘 뒤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GDP의 90%가 내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40에서 60%가 수출입니다. 매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수출입 통계를 보면 한국의 20대 주요 수출 품목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량이 늘어나는 섹터에서 10배 오르는 종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K뷰티라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늘면 처음에는 이익이 안 늘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 최적의 시점은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라고 합니다. 절세를 위해 매물이 나오는 시기이고 기업이 펀더멘털이 문제가 없는데 외부 충격으로 하락했을 때라고 합니다. 예로 들자면 코로나로 펀더멘털의 하락 속도보다 주가의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빨랐을 때입니다. GDP가 4% 떨어졌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으니까 말이죠. 매도 시점은 PER이 기업의 성장 속도보다 너무 많이 비싸다면 시장에서 지나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기업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합니다. 시장을 6가지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성장, 고성장, 중성장,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라고 합니다. 한국은 경기순환주와 회생주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경기순환주와 회생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멘텀이 있을 때 굉장히 좋아지지만 공급 과잉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의 책을 보면 거시경제와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치에 주목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승하면 5년, 10년도 상승하는 것이 미국 시장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박스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죠. 경기 민감주, 회생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은 회복 탄력성이 있지만 한국 시장은 한 번 폭락하면 잘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당 수익률도 최저 수준입니다. 그 말은 시장에 안전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시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주도주로 오르고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기업을 고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경기에 민감하면서 회생주 특성을 가진 기업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종목에서 돈을 벌 필요는 없다. 10개 종목 중 6개만 오르면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주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손실액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한정되지만 상승하는 주가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박 종목 몇 개만 있으면 평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슬라이드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